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제 나이에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 뒤에는 깊은 수치심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의학적 진실입니다. 지난주에 78세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년 전 부인을 여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죠. 선생님, 저는 죄를 짓고 있는 건가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건강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임상적이고 생리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무시했을 때의 결과는 여러분의 성 건강뿐만 아니라 뇌, 심장, 수면, 면역체계, 그리고 자존감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류지연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가장 중요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성생활은 끝난 거야.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더 위험한 건 이런 오해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72세셨는데 지난 15년 동안 자위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고요? 죄악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발기부전,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전립선 문제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발견한 패턴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성적 활동을 유지하는 환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위 행위를 하면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은 단순한 쾌감 호르몬이 아닙니다. 동기부여, 집중력, 기억력을 담당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도파민 생산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런데 성적 자극은 이 도파민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64세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무것도 집중이 안 돼요. 책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TV를 봐도 재미가 없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성생활은 어떠신가요? 그분은 얼굴을 붉히며 말씀하셨죠. 그런 건 이제 안 해요. 나이도 있고. 3개월 후 같은 환자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분은 제 조언을 따라 규칙적인 성적 활동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뇌만이 아닙니다. 심장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가즘을 느낄 때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가벼운 운동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심혈관 건강이 향상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심장이 안 좋은데 괜찮을까요? 물론 심각한 심장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성적 활동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2번 이상 성적 활동을 하는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45% 낮았습니다. 45%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조절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장기간 성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근육량 감소, 골밀도 저하, 우울증, 피로감, 그리고 성욕 감퇴,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69세 환자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자위를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가끔 성매매 여성을 만나는 게 나은가요? 제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자위 행위가 훨씬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왜냐고요?
성병 위험이 없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며 규칙적으로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돌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2, 3회 정도의 사정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82세 환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활동적이시죠. 선생님, 저는 한 달에 3번 정도 해요. 그 후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건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을 억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한국 남성들이 유교적 전통 때문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른이 되어서 그런 걸 하면 안 되지. 나이 먹고 창피하게 라는 생각들. 하지만 이것은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관념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72세이신데 처음 오셨을 때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실까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몸을 돌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주무시나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근육은 긴장되어 있고 시간만 흘러가나요? 그럴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내 몸이 완전히 이완되고 해방된 느낌을 받았지? 오르가즘 후에 옥시토신과 프로락틴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자연스러운 진정제입니다.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깊은 수면으로 인도합니다. 74세 환자분이 계십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자위를 하고 나면 그날 밤 정말 꿀잠을 자요. 운동 후보다 더 개운해요. 그리고 면역 체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면역글로 불린 A의 수치를 높입니다. 이것은 감염과 싸우는 항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는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인 겁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서적 건강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하십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 그 공허함, 외로움, 무의미함, 65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부인을 잃고 완전히 무너지셨죠.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6개월 후 그분은 다시 미소를 찾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분은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었고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적 자기 돌봄은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을 겪으십니다. 선생님, 이제 안 서요.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자위 행위는 발기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써야 살아남는다는 원칙이 여기도 적용됩니다. 음경의 평활근과 조직은 규칙적인 혈류가 필요합니다. 장기간 발기가 없으면 조직이 섬유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발기는 이 조직들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발기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완전한 발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하는 것,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비아그라 같은 약물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9세 환자분이 성적으로 약해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검사해보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았습니다. 5로그로 하지만 약물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성적 활동을 병행하자 6개월 만에 큰 개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급해하지 않는 겁니다. 20대처럼 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건강한 성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포르노를 봐도 되나요?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중독되지 않는 선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시고 과도하게 의존하지 마세요. 81세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조언대로 시도해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삶의 질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적 만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건강, 삶의 질,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적 존재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여러 번씩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증이 있거나 출혈이 있거나 다른 이상 증세가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또는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많은 분들이 정보 부족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아무도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의 성을 금기시합니다. 마치 60세가 넘으면 성적 존재가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해롭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즐거움을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볼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는 이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이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억압해왔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자신의 페이스로. 강요는 없습니다. 단지 허락입니다. 자신에게 건강할 수 있는 허락을 주세요. 제 환자분 중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은 87세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활동적이시고 건강하시고 삶을 즐기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건강한 건 제 몸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터널 끝의 빛.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할 자격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친구분들, 가족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돌봄입니다. 괜찮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